야, 이게 분데스리가 수비수 중에서 최고 속도 3위 올랐어. 아, 뭐 미국 개주 거죠? 그런 거야? 미국 개주. 아, 다이어하고 마지막에 막 연결된다는 소리가 있었잖아. 막 보도들이. 네. 이럴 때 쓰려고 다이어를. 아, 포칼에서 쓰려고. 한부리그 팀 생겨. 그러니까 다이어 그래서 아,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자, 왼쪽 저희 위에를 보시면, 야, 이게 분데스리가 수비수 중에서 최고 속도 3위 올랐어. 그러니까 1, 2, 3위가 전부 다 바이오. 바이에른 미넨이야. 네, 아니,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아니 이랬는데 저 카일 워커도 영입하려고 그랬다고? 그렇죠. 너무 그러면은 풋백이 전원다 가장 빠른 선수는 아, 뭐 미국 개주 그런 거야? 미국 개주. 아, 400미 개주. 참고로 이제 그 4위에 위치한 선수가 이제 레버쿠젠 탑소바, 그 아, 토트넘이랑 탑소바. 연결됐던 선수. 그쵸? 괜히 그러니까 토트넘이 탑소바를 영입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또 이제 뭐 시마칸 같은 경우도 풀백과 센터백을 동시에 뛰는 선수이고, 코스누도 센터백과 풀백 동시에 뛰는 선수들. 그리고 또 이제 뭐 페데르센 같은 경우는 풀백. 풀백들보다도 더 빠른 거예요. 사실 김민재 선수가. 풀백이 원래 뭐 굉장히 빠른 선수들 많이 그렇죠. 놓는 건데. 네. 아, 김민재하고 우파메카노가 센터백이 저렇게 빠르니까 확실히 뒤에 놔둬놓고 그냥 다 커버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같이 있을 때는 바이언이 라인을 완전히 끌어올리잖아요. 그렇지. 하프라인 위까지. 아니, 저 밑에 있는 라이머도 오른쪽 풀백 세우잖아. 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거의 그래서 요새 마즈라이가 주전 경쟁에서 살짝 밀려난 거? 아니 그러면 그래서 아니 4명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상대한테는. 아, 그러니까 이제 알 것 같아. 그 투엘 감독이 저렇게 빠른 선수 뒤에 놓고 라인 올리려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이게 사실은 이게 탑 스피드만 보고 야 빠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탑 스피드가 나오는 이유는 라인을 끌어올려서예요. 그러니까 스프린트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탑 스피드가 당연히 많이 찍히죠. 그렇지. 자주 찍히다 보면은 더 높은 걸 찍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뒷공간을 그만큼 커버를 많이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알폰소 데이비스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이 하죠. 김민재, 우파메카노도 마찬가지고, 라이머도 마찬가지고, 네. 라인을 올렸다가 뒷공간을 커버를 해야 되니까 전력 질주를 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러면 당연히 탑 스피드가 높게 나오고, 이제 요 탑 스피드만 봐도 빠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얼마나 라인을 좀 끌어올리고, 수비수들이 뛰어다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 아니 김민재나 우파메카노 정도의 체구를 가진 친구들이 한 35 정도로 달리면 무섭죠. 와, 씨, 진짜 앞에서 달리면 야, 씨, 겁나 무섭겠다 진짜. 야, 씨. 자, 그리고 저 오른쪽 보니까 후스코드닷컴에 선정한 뭐 베스트 11 같은데 보험전 네. 끝나고 나온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보험전 끝나고 나서 이제 이번 라운드 이제 평점으로 이제 베스트 11 짰는데, 물론 뭐 당연히 죄다 바이온이야? 왜냐면 7대0 대승이니까 그쵸.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네. 이제 김민재 선수도 뽑혔다. 예,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린 거긴 합니다. 아, 바이에른 뮌헨 너무하다 진짜. 와, 탑랭커 3위가 더 바이에른 뮌헨 수비수야, 스피드가. 베스트 11도 지금 3명 빼고는 다네. 그렇죠. 예. 와,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뭐 후스코드에서 아예 그 3-4-3을 새로 짰더라고요. 베스트 11은. 아, 너무 바이에른 뮌헨이 많으니까. 3-4-3 하니까 이제 브레멘 선수 피퍼 센터백 한 명 끼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하신 거구나? 아니요. 뭐 그렇다고요. 예. 또 이러면 또 필크로크 얘기한다니까. 예, 아무튼 뭐 바이에른 뮌헨이 이렇게 뭐 수치로 봐도 극강이다 이런 모습 좀 확인할 수 있겠고. 네. 아니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내일 새벽 3시 45분인가요? 예. 네. 프로이센 민스터와 포칼 1라운드를 치를 예정인데 약간 주전들을 좀 대거 빼준다. 김민재 선수에게 휴식을 취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아니요. 네. 그런 얘기는 없고요. 그래? 예, 플랜에서 좀 예. 제외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네. 아니고요. 그가 그 더리우트가 원래는 부상. 이번 경기에 나왔어야 되는데, 더리우트가 보험전에 이제 전반전 끝나고 이제 교체 아웃된 이유가 네. 부상이 있어서 결국 교체 아웃됐대요. 그러니까 무릎 쪽에 통증이 좀 있대요. 그러니까 큰 부상까지는 아닌데, 지금 근데 이제 투엘 감독이 워낙 바이언이 지금 1군 선수단이 22명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부상이 있어도 계속 빼요. 아하. 그리고 훈련에서도 계속 빼요. 그래서 무시알라 같은 경우도 지난 보험전에 교체 투입을 시킬까 고민을 했는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냥 교체 투입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지금 사실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계속 이제 떴으니까. 네, 그래서 원래 한번 쉰다는 얘기가 있었지.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포칼에서는. 쉴 수 없는 타이밍인데 지금 또 안 쉰다고? 그래서 현재 키 커지는 베스트 11, 이거 선발 라인업, 예상 선발 라인업에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다 넣었어요. 아니, 그만 뛰게 없잖아요. 하지. 아니 저기 3부리그 팀이잖아. 3부리그에서도 보니까 15인가 그런 팀인데 좀 네. 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리우트가 괜찮으면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게 부상이니까. 지난 경기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나온 건 이제 막 뭐 챔피스도 있고 한데 김민재가 왜 계속 선발 나오냐? 아마 라이프치전이 다음 주에 있어요. 이게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라이프치전을 맞춰서 지난주 경기 뛰고 이번 주중 경기 쉬고 그치. 주말 경기 뛰는 게 이제 아마 플랜이었을 겁니다. 맞아. 그래야 이제 김민재 선수가 당연히 지금 바이린 미넨 수비수 중에 1옵션이니까 우파메카노는 지난 경기 쉬고 사실은 포칼에는 나오고 그 다음에 주말 경기 나오는 요런 이제 아마 플랜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이게 더리우트가 약간 타박상을 이제 입으면서 거기서 이제 약간 꼬이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아니 나폴리 때부터 계속 안 쉬네. 국대도 계속 뛰잖아. 그래서 이제 군대도 갔다 왔어. 근데 어쨌건 저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투엘 감독이 현재 그 김민재하고 우파메카노가 약간은 좀 내 경기 출전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네네. 조금 훈련에서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메넨글라드바우전 앞두고도 한번 훈련에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때가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김민재 선수가 약간 통증을 느껴하긴 했대요. 그래도 훈련을 갔대요. 훈련을 갔는데 투엘 감독이 야, 너 그냥 가서 쉬어. 이렇게 얘기하고 경기 뛰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이어는 조금이라도 저 조금 불편한데요 하면은 그냥 훈련을 쉬게 만드는 좀 그런 식으로 선수단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훈련에서 제외됐다라고 하는 소식만 보고 내일 빠지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네. 근데 빠졌으면 하는 바람이죠. 사실 그래. 이 경기는 유스 선수 좀 끌어올려서 부부만 그쵸, 같은 애들. 아니 무슨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써. 3부 팀인데. 근데 이러다가 또 탈락하면 안 되니까 바이어. 에이 3부한테 에이. 탑스피드 3명이 바이언인데. 아니 근데 선수가 없다니까요. 센터백이 1군 센터백은 3명이에요. 그렇죠.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김민재 이렇게 3명밖에 없어요. 아니 저 알폰소 데이비스하고 마즈라이 센터백 놔도 돼. 저 3부 팀한테 무슨. 안 그래도 그 그래. 밑에 막 이제 밈들이 막 붙어 있었거든요. 어떤 게 붙어 있냐면 해리케인 센터백 잘 봐. 무슨 소리야? 거기까지는 가지 마. 아무튼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 김민재 선수가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근데 저 노이어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내가 뭐 잘못 본 거야? 아니 노이어 훈련에 복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한 건데 근데 이거는 얘기했어요. 페레츠라고 이번에 영입한 선수 네네네네.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선수 선발로 나올 거라고 이미 투엘 감독이 예고했습니다. 네. 다이어하고 마지막에 막 연결된다는 소리가 있었잖아. 막 보도들이. 네. 이럴 때 쓰려고 다이어를. 포칼에서 삼부리그 팀 선수. 그러니까 다이어 그래서 근데 그건 뭐지? 본인이 놓은 거야. 바이언에서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쳐다는 맞겠지. 찰로바를 쳐다봤습니다. 해리케인의 저 예측 인형인데. 찰로바를 쳐다봤습니다. 그거는 케인이 다이어 좀 영입하면 어떨까라고 물어봤다는 얘기는 있어도 예. 아무튼 근데 좀 쉬는 게 맞긴 하겠네요, 그죠? 지금 체력적으로 뭐 주말 경기도 그렇고. 제 생각엔 쉴 것 같아요. 쉴 것 같다? 이게 그 라이프치전이 그래, 쉬어야 돼.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슈퍼컵 때 이제 바이른 미넨이 라이프치히에게 사실은 많이 밀렸죠. 경기력적으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도 좀 안 네. 좋았었잖아요. 이제 그때 김민재가 후반전에 나왔어요. 완벽한 상태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수비가 불안하면 라이프치히한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누구나 알죠. 라이프치히의 공격 라인이 워낙에 저돌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수비 라인의 컨디션을 당연히 관리해 줄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가장 먼저 관리해줘야 되는 선수가 김민재라서.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경기는 관리해주지 않을까. 좀 한번 쉬게 해줄 것이다. 그쵸. 예. 네. 자, 그리고 저 분데스리가 득점왕 경쟁도 굉장히 이게 생각보다 치열하더라고요. 네. 예, 지금 보시면 1위가 이제 슈투트가르트 뭐 돌풍의 주역이죠. 기라시가 10골이야. 뭐야 쟤? 5경기 출전해갖고 10골 넣었어. 지금 유럽 5대 리그 최다골이죠. 그쵸. 거기다가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41골 넣었을 때가 5라운드에서 10골 넣으면서 분데스리가 역대 그 5라운드 기준 최다골을 기록했는데 그것과 타이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왜 저렇게 많이 넣어? 뭔데? 저 친구 뭔데? 저 친구가 네. 원래 그러니까 사실 클른 시절에는 골을 잘 못 넣었던 선수였거든요. 네네. 근데 네네. 이제 스타드렌에서 조금 그래도 슈퍼초코로 2자릿수 골을 넣던 선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11골을 넣긴 했었는데 그래도 약간 좀 킥의 기복은 굉장히 심한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 들어서 갑자기 침착해졌어요. 예. 그래서 골키퍼와 1대1 완전히 붙은 상황에서도 골키퍼 키 넘기는 골만 3골을 넣었고 중거리 슈팅도 막 들어가고 하면서 뭔가 갑자기 얘가 뒤늦게 득점에 눈을 뜬 그런 느낌이랄까? 네. 원래 이전까지는 약간 조금 슈퍼모팅이한 비슷한 유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몸으로 부딪히는 거 잘하고 좀 다재다능하고 대신 킥은 좀 좋지 않은 그런 선수였는데
요새 갑자기 조금 미쳐 날뛰고 아니, 있습니다. 혼란이 지금 6경기 8골이잖아. 네. 그거 너무 섰네, 기록이. 유럽 모델리그 최다골이 예. 그렇죠. 자, 그리고 2위가 바로 해리케인인데, 지난, 5경기에서 지금 7골 넣고, 보험전에서는 헤더트릭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위가, 많은 분들 또 보셨겠죠? 보니페이스. 김민재 선수와 한번 붙어봤던 그런 선수인데, 6골 야. 넣고 있고, 이게, 아니 나이지리아는 저 보니페이스하고 오시멘. 오시멘 투톱 없으면 다 뚫어버리겠네. 씨.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 보니까, 시즌 56분당 한 골이래. 보니페이스가. 어. 네. 예. 페이스가 엄청나네. 페이스가 진짜. 참고로 마티스텔은 그 쪼커로만. 18분당 한 골. 걔 슈퍼 조커니까. 아니, 근데 이거 저 어떻게, 약간 잘 넣는다. 그 보니페이스도 이제 뭔가 그 좀 약간 오시멘처럼 신체 능력이 좀 물이 올랐다라는 느낌이 좀 맞아, 들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 보니페이스가 뭐 섬세한 선수까지는 아니에요. 네. 이 선수가 약간 터치도 약간 미스가 날 때도 있고 그리고 슈팅할 때도 조금 거칠게 슈팅을 할 때가 있어요. 섬세하지 못하게.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밀어넣고 보니페이스와 수비수 경합 거기서 이겨서 무너뜨린 다음에 넣을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레버쿠젠하고 이제 바이에른 할 때도 우파메카노랑 싸웠을 때 한두 번 이제 우파메카노 무너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김민재가 달려와서 커버를 안 해줬으면 보니페이스가 그때도 넣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그 뭐랄까 체격 조건과 피지컬로 이제 그 들이받는 그런 부셔버리는. 스타일이 사실은 또 이제 9번 공격수가 없다 하잖아요. 네. 근데 또 뭐 하다 보니까 뭐 오시멘부터 보니페이스 이런 선수들이 또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느낌도 그런 있어. 느낌이 들죠. 근데 오시면은 좀 뭐 감독하고 싸우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폴리에서. 예. 네, 요새 좀 안 좋죠. 나폴리가 예. 좀 흔들리지. 페널티킥 못 넣고 나서 이제 교체아웃 됐을 때 리디 가르시아랑 조금 언쟁이 그쵸.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보니페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요새 가장 핫한 공격수 중에 한 명이죠. 물론 이 선수가 슈팅에 있어서의 섬세함은 매우 떨어지다 보니까 결정력은 좀 그렇게 그쵸, 기복이 그쵸.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독보적으로 슈팅을 가장 많이 가져가요. 야, 얘는 난사 스타일이구나. 경기당 7.6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기본적으로 4회 정도 되면 많은 거거든요. 혼란이 한 4.5회 정도 가져가는데 그걸 거의 2배 가까이 가져가는데 그만큼 레버쿠젠 선수들이 많은 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 선수가 거기서의 슈팅들을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하는데 슈팅 기복은 좀 있지만은 굉장히 그래도 파괴적인 선수다 보니까 그래서 수비수들이 이 선수 막기 되게 힘들어요. 등지는 플레이를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약간 괴물가라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많은 빅클럽들이 다 이 친구 노려보고 있죠. 근데 요즘은 9번이 약간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소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쵸? 좀 잘한다 그러면 다 땡겨려고 그래. 그렇죠. 예. 거기다 나이까지 어리니까 만 22세다 보니까 아니 기라시는 이름 보니까 어디 헝가리 쪽이야? 아니요 말리 말리? 빨리. 아 말리. 이제 프랑스 그쪽이요. 아 이중국적인 거 기라시. 네,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라시. 아니, 아무튼 뭐, 기니요 기니 죄송합니다. 기니. 좀 확인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예. 기니. 아니 왜냐면 프랑스였어요 원래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프랑스에서 자란 그런 선수여가지고 예 그래서 기니요. 기니. 그래서 다음 여름 역시장에 1000억 될 선수 딱 보이죠. 보니페이스, 기라시. 그러네. 그렇죠. 그러네. 그렇지. 또 1000억. 1000원 넘겠지. 저러면은 진짜 무조건 또 1000억이지. 그렇죠. 네. 근데 사실 한동안 분데스리가가 레반도프스키하고 홀란드가 나간 다음에 골 저렇게까지 많이 넣는 선수 없었잖아. 그렇죠. 지난 시즌 득점왕이 은쿠쿠 이런 친구들이 16골이잖아. 예. 시즌 초반에 너무한 거 아니야, 저 정도면? 10골이야, 지금 벌써. 지난 시즌 득점왕이 16골이었는데, 은쿠쿠가, 야. 왜 자꾸 필크루크 빼세요? 필크루크 저 브레멘 아니잖아. 아니 아무튼 왜 자꾸 빼세요? 브레멘에서 브레멘이 아니잖아요. 득점왕이었는데. 브레멘도 아닌데 뭐 이렇게 애정을 가져? 아니 브레멘에서 득점왕을 한 거니까. 필크루크가 브레멘을 버리고 갔잖아. 그럼 당신도 버려. 필크루크를. 이 얘기 나올 때가 재밌겨. 아니, 그러면 앞으로 좀 계속 이 몇몇 선수가 득점왕 경쟁을 할 텐데, 네. 그래도 결국에는 바이에른 뮌헨의 해리케인이 좀, 가장 유력하죠. 네. 그러니까 뭐 기라시가 많이 넣고 있지만 이게 팀에 대한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어느 순간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이제 그 바이에른 뮌헨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리케인이 이제 신나서 축구하잖아요. 이제 공격 찬스 많이 나오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런 바이에른 뮌헨이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요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잘하면 나도 홀란드만큼
넣을 수 있는 선수다.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네, 뭐 독일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케인의 도전은 득점왕보다도 레반도프스키의 기록이다라는 얘기가 네네. 나오고 있죠. 레반도프스키의 41골을 그쵸. 깰 수 있을까?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쪽에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거든요. 어쨌건 그래도 이렇게 기라시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하면서 보니페이스라는 새로운 공격수까지 등장하면서 조금 공격수 기근 물론 한 시즌이었지만은 예. 혼란까지 떠나면서 그랬던 분데스리가에 또다시 뜨거운 득점한 경쟁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득점한 경쟁이 돼야지 케인도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레반도프스키가 그렇게 41골 넣을 수 있었던 데에는 혼란이라던가 오바메양 같은 경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뭐 경쟁도 경쟁이지만 저 미네를 뛰었잖아. 예. 이번에도 아니 저 케인 뛰는 거 보니까 요즘 보니까 하도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 한참 토트넘에서 많이 했던 거 내려와서 막 찔러주는 거 엄청 하더만. 그렇죠. 네. 쟤는 공격 포인트 내봐서 50개 하겠어. 골하고 도움 합치면. 맞아요. 50개 하겠어 진짜.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분데스리가 득점왕 경쟁 이야기 나눠봤고요.